뭐 이런 아주 살벌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모이신 그 가슴 속에는 아마 지금 새로운 희망이 솟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희망입니까? 왜 희망이 있습니까? 뭔가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느냐?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에서 겁도 없이 반역질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해오던 자들, 이자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위장을 했지만은 이제 애국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각성에 의해서 그자들의 본질이 종북 반역 좌익 세력이라는 것이 들통나면서 이자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19일 이후에 또는 그 다음날 20일 그날은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코너로 본 이 반역 세력을 우리가 소탕을 해가지고 응징하고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하던 시절은 곧 끝날 겁니다. 아까 김진호 합참의장께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매우 하시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전 국정원장이 국가 반역자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합참의장을 지내신 우리 군 전체의 서열 1번이신 분이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끔 군대에 있는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새끼만 북한으로 올라가면은 정보가 샌다. 그놈이 갔다 올라오고 내려오면은 꼭 북한에서 무슨 부대를 옮기든지 어떤 감청 못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정보 수집에 매우 손해를 준다. 그놈은 반역자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이런 불평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또 김정남이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간첩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혔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더랍니다. 김정남이는 약간 요새 한국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누군지는 아마 12월 20일 이후에 우리가 꼭 밝혀내야 됩니다.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주제가 된 이 노무현, 김정일 이 대화록의 배경은 뭐냐? 우리가 2007년 10월로 이 시계바늘을 한번 돌려보세요. 2007년 10월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대통령 선거를 2개월 남겨두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암살되지 않는 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노무현이가 걸어서 DMZ를 넣는 쇼를 해가지고 또 평양에 가가지고 반국가단체의 수배를 알련하는 식으로 굴욕적인 회담을 왜 그때 가졌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이미 무슨 수작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가려면 가라.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 대화록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읽고 청와대에 대해서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외교안보 수석하는 사람이 국회 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공개하기가 힘들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련이 있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계가 있다. 그 내용을 공개하면 대한민국의
손상된다 이 말 아닙니까? 손상된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공개를 하면은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김정일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미국이 1등, 2등이 일본, 3등이 북한이다. 이거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29 개념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면은 한국군과 미군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개념계획을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하자고 미국이 제안했을 때 노무현이가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쟁을 가상한 5029 계획을 내가 막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우리가 원조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군포로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나이가 80 후반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남쪽 하늘만 쳐다보는 북한 동포가 되어버린 국군포로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납북자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경제 거주기 약속을 합니다. 왜 우리 돈으로 북한에 조선공단을 지어줘야 됩니까? 핵도 폐기하지 않았는데 왜 도로와 철로를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왜 북한에 천재지변이 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고맙다는 일. 그런데 김정일이가 하도 도와주고 있다는 약속을 많이 하니까 아니 이래도 됩니까? 곧 정권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이 한 이야기가 결정적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배당록의 핵심이고 노무현 정권의 정체이고 노무현을 추종하는 자들의 맨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그 쐐기는 무슨 쐐기냐? 누구한테 박는 거냐? 차기 정부의 가슴에 쐐기를 박아서 몽땅 약속한 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14선언입니다. 14선언. 따라서 이 14선언은 노무현이가 일방적으로 사인해가지고 북한 정권한테 갖다 바친 이게 일종의 빈문서예요. 14선언 때문에 북한이 채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채무자가 됐어요. 자기 정권이 들었으면 또 14선언 갖다 대면서 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라고 들이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록을 공개해가지고 이 노비 문서와 같은 이 반영 문서를 무효화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가슴에 박아놓은 두 역적이 김정일 역적과 노무현 역적 이 두 역적이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아가지고 이제는 종북 반역 세력의 가슴에 박아야 됩니다.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이런 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집회는 이제 한 시대의 마지막 집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종북 좌익 세력들을 물려가지고 그자들이 좋아하는 인면재판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진실의 힘으로 반드시 응징을 하는 우리의 정의의 복수를 하는 그런 집회를 이 부산역 광장에서 따로 만듭시다. 이것이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